갈등의 기능에 관련된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갈등의 양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갈등이 너무 없어도 좋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없을 경우는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갈등이 너무 많아도 이제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는데, 산푸슨이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갈등 양의 관점에서 갈등을 연구를 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없어도 좋지 않다. 그래서 사회 체제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면 체제가 파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반면에, 갈등이 너무 없으면 사회가 좀 침체되어진다. 그래서 참 이 갈등이라는 게 미묘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일단 갈등 수준을 잘 조절하는 거, 갈등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라든지 내지는 어떤 조직의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는 이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관련된 양에 따라서 과다 갈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직 또는 사회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어떤 파괴적인 정도의 심각한 갈등, 그래서 뭐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파괴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노사 관계의 갈등이 극도로 대립하여서 포출된 경우에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파괴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휴교나 폐업도 문제가 되겠죠. 교육기관에서 재단과 교직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학교를 휴교하거나 폐교하는 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극한 정책 갈등과 사회적 불안. 정부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사회 불안을 몰고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기존 정권하고 현 정권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에 관해 극한의 갈등이 표출되고, 물론 이제 두 정당 간의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 실은 국민들에게 또 전이 돼서 국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시키는,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도 좀 필요하다. 또 자유 방임과 사회 혼란, 또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방임으로 치달아서 사회 각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가 너무 얼토당토 않게 막 그냥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굉장히 그러한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도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어떤 것들이 정말로 진실한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막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누가 돈을 빼간다, 누가 침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이것이 정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이것을 좋은 정보를 창출해서 전달해 주려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과소 갈등이란 갈등이 조직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없어서 조직이나 사회를 침체 상태에 있게 하는 수준의 갈등이다. 언론과 표현의 억압, 아이디어 및 고충 억압,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흐름 억압. 그래서 조직이 경직되고 너무 강압적인 지도자들은 조직 안에서 나한테 불만이 없어, 이것이 실은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언론 표현과 억압을 대한다든지 아이디어나 고충이 서로 이야기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든지 또 정말로 서로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흐름이 억압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과소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직된 조직일수록 우리가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의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소 갈등도 실은 조직 안에서 또는 집단 간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적정 갈등. 예. 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조직이나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 적정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기와 에너지가 증대될 때, 조직이나 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와 에너지가 증대된다든지, 또 혁신, 관점의 다양성과 필요성에 대한 높은 감각을 지님으로 인해서 혁신을 가져올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중됨으로써 혁신을 가져오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신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할 것과 자신의 견해를 지원할 수 있는 논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는 갈등이 된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높은 자각을 성취할 수 있어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부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에 대한 이해, 정체성 자각, 내부 갈등 등등이 굉장히 좋은 적정한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양에 따라서 과소 갈등은 집단과 조직 사회를 침체시키고 과도 갈등은 집단과 조직 사회를 파괴시키는데 성장과 발전을 줄 수 있는 이 적정한 갈등 수준으로 잘 만드는 것이 갈등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불만이 없어 좋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적정한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조직 변화 기능이 있는데 갈등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권력 구조라든지 자원 배분 구조라든지 역할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갈등의 조직 변화 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산적으로 발전해서 조직이 긍정적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어떤 기능으로서 갈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을 통한 조직의 변화는 조직을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악화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일으킨 집단의 욕구를 타 집단이 수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갈등을 일으킨 집단이 좀 힘이 있는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단이 수용할 때에 실은 조직의 조직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약자 집단들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보다 강한 집단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협적인 것이 되어야 그 강자 집단들이 약자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약자 집단은 갈등을 전략적으로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을 일으킨 집단이 좀 힘 있는 집단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어떤 전략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전략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가 어떤 그 사회적인 기득권으로부터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 좋은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조직화 측면에서 이걸 어떤 적절한 갈등을 전략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의도적이고 고의로 일으켜 강자 집단의 복리를 효과적으로 위협하여 기존의 의사결정의 구조, 자원 배분, 권한 등에 있어서 변경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은 갈등을 약자에 의해서 의도된 전략 갈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해서 강자 집단의 복리를 효과적으로 이업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피해를 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약자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된 전략 갈등도 사회적 약자 집단에서는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집단에서 갈등을 잘 활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기준으로 한 또 이제 두 번째 갈등의 차원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앞서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갈등을 좀 분석을 해 놓는 측면인데, 이번에는 이제 갈등의 차원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사람이나 집합의 숫자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갈등 차원은 개인 차원의 갈등, 팀 또는 집단 차원의 갈등, 조직 차원의 갈등, 사회 차원의 갈등, 정부 차원의 갈등, 국가 차원의 갈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자신이 내면에서 겪는 갈등을 개인 내 갈등이라 하고,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땐 개인 간 갈등이다. 그래서 개인 내에서 하는, 그건 심리적 갈등이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우리가 관심을 갖는 갈등이겠죠. 팀 또는 집단 차원의 갈등, 이거는 팀이나 집단 전체가 내부에서 겪는 갈등을 팀 내 갈등, 팀 안에서 갈등, 또는 팀과 팀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볼 수 있고, 팀과 팀 간의 갈등은 또 집단 간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직 차원의 갈등도 조직 내의 갈등, 또 조직 사이의 조직 간 갈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 차원의 갈등도 마찬가지, 사회 집단 간의 갈등도 있고, 사회와 사회 사이의 갈등,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정부 차원 같은 갈등 경우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갈등,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등등등. 그래서 정부 갈등 또는 정부 간 갈등, 이런 식으로도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갈등도 있겠죠. 국가 차원의 갈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예. 그래서 이제 뭐 중북 갈 미세먼지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 뭐 등등등,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제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차원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70페이지 보면 조직과 편익,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갈등이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편익, 그러니까 순기능적 갈등을 보면은, 순기능적 갈등은 조직의 편익을 가져다주고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생산적 갈등이며 건설적 갈등이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가 수립 집행하는 정책이 갈등을 유발하게 될 때 순기능적 역할을 가져오는 정책의 경우 그 정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무공해 산업공장의 건립을 위해서 광주에서 막 가져오려고 그러고, 막 또 내년 충청도에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 막 서로 싸우죠. 자기 것을 가져가려고. 이것은 이제 순기능적 갈등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쟁취하려고 하는 갈등이죠. 또 역기능적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막 싸우잖아요. 이것은 비용이 드는 것이죠. 역기능적 조직은 조직의 비용을 가져다주고 개인과 조직을 파괴하는 파괴적 갈등을 말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수립 집행하는 정책이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일 때 그 정책을 피하라는 경향. 핵폐기물 매립 정책이라든지 쓰레기 매립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상주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역기능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역기능적 갈등, 편익을 주연할 때는 순기능적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익 비용의 복합적 갈등인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갈등도 있다. 절차를 강조하고 경직된 의사결정 과정을 초래하는 갈등은 조직의 안정성에 도움을 가져줄 수 있으나 반면에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겠죠. 순기능적이고 생산적인 갈등은 편익이고 그 다음에 유치하려고 하겠죠. 근데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것도 있는 것은 비용이 들고 기피하려고 하는데, 순기능도 있으면서 역기능도 있는 복합적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떤 경우는 순기능이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역기능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뭐라고 할까요? 저희 남원 같은 경우도 이제, 생태계 양림단지 내에 케이블카를 한다. 그 케이블카를 했을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뭔가 관광 수입을 올리기는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기피적인 것은 뭐냐면은 생태계가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갈등이라는 것은 이게 순기능, 역기능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보는 것들이 갈등을 더 전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뭐 갈등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동을 주체로 한 갈등.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 간 갈등. 개인 갈등이란 개인이 겪는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갈등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이렇게 이야기한다.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들었던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대인 간의 갈등이겠죠. 개인 내 갈등은 어떤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개인 간 갈등은 개인 내 갈등을 같이 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부부간에 싸울 때 그 사람하고만 싸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좀 괴롭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괜히 그냥 말 않고 있을 걸. 아니야, 또 잘했어. 하면서 내 마음 속에 개인 내적인 갈등이 개인 간 갈등에는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인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 내적인 갈등도 같이 양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갈등은 아까 이야기했죠. 집단 내 갈등은 집단 자신이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 집단 간 갈등 이런 것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조직 갈등, 조직 내 갈등, 조직 간 갈등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조직 갈등의 형태를 보니까 수한다는 1979년도 계층 간 갈등, 기능적 갈등, 개성과 참모 간 갈등, 공식과 비공식 갈등 이렇게 조직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조직 내의 하부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펀디는 협상 갈등, 관료 갈등, 체제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협상 갈등은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주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때 발생한다. 협상 갈등. 그러니까 뭔가 희소한 자원을 서로 얻으려고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얻으려고 할 때 협상 갈등이 생긴다. 관료 갈등 경우는 계층제의 조직 구조에서 수직적인 관계 또는 상부와 하부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위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체제 갈등은 펀디는 체제 갈등을 횡적인 관계 또는 작업 관계에서 관계된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보는데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집단 간에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 예. 어떤 집단의 동일한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집단 간에 어떤 조정이 잘 안 돼서 체제 안에서 그 체제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수직적인 갈등, 아까 이제 관료적 갈등하고 좀 비슷한 거죠. 수직적 갈등이나 상하 조직이 이제 계층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계층적 성격 때문에 조직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계층 갈등으로 이는 펀디의 관료 갈등과 같이 본다. 이렇게 보죠. 각 계층은 각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 목표, 권한, 책임, 권력 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계층 간에는 실은 사람이 나쁘기보다도 조직 안에서의 계층 간에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만 보르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직적 우리 조직 안에서 갈등의 등장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수평적 갈등. 같은 수준의 직원들 또는 같은 부처 간에 겪는 갈등. 개선 참모 갈등. 개선 참모 갈등이란 개선 막료 갈등이다. 이는 개선과 참모 사이에서 자원 배분이나 참모의 개선 역할에서 참모 과정들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공식 비공식 갈등. 예, 공식 비공식 갈등이란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기대되었던 것과 같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렇게 조직 안에서 다양한 갈등을 해볼 수 있다. 역할 갈등이다.
이것도 있는데 역할 갈등이란 조직상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역할 부여인 내 갈등. 역할 부여인 내 갈등이라 한 사람의 역할 부여자와 한 사람의 역할 수령자 간에 발생하는 역할 갈등이다. 예컨대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작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채 그 작업을 주어진 날짜 안에 완성할 것을 지시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역할 부여인 내 갈등이다. 그래서 상사가 어떤 일을 어떤 완수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간이나 내지는 물적 자원을 주지 않고 그걸 완수하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할 때 조금 이제 입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될 때 약간 좀 저는 이런 데 좀 갈등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역할 부여인 간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상반되는 두 사람 이상의 역할 부여인들과 한 사람 역할 수령인 간에 발생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에게 두 상사가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갈등이 좀 그 중간 관리자와 상급자가 다른 지시를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 네. 그 다음에 인격 역할 갈등도 있네요. 인격 역할 갈등이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의 가치나 욕구에 반하는 역할이 수행되도록 기대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을 받을 때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죠. 조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구조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좀 구조조정에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내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 다 수행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좀 못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직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런 측면이 있다. 역할 과부하 갈등. 역할을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 너무 역할이 너무 많아서 그 역할이 과부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너무 많고 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게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역할 과부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없거나 어려울 때 더 갈등이 나게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일할 때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접근과 회피를 기준으로 한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접근하고 싶다, 접근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로 보는 이제 우리 갈등을 회피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접근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동등 수준의 바람직한 또는 매력적인 대안이 두 개가 존재해. 이들 두 개의 대안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에 이 두 개의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겪는 갈등이다. 예를 들어 접근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놀고도 싶어.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놀아야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직장 일도 해야 되겠고 친구 결혼식도 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 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내 공부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갈등일 때는 접근 갈등인데, 그런데 이 접근 갈등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 당락이 우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접근 갈등의 극단적인 비참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논리적인 당락이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인 당락이가 A라는 건초더미가 있고 B라는 건초더미가 있는데, 이 논리적인 당나귀가 A를 먹을 건가 B를 먹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둘 다 굉장히 더 뭔가 어느 것을 둘 다 우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위로 생각할 수 없이 똑같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A도 먹고 싶고 B도 먹고 싶고 이거 논리적으로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타당도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어떻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당나귀가 둘 건초더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있는 상태를 논리적 당나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게 이제 뭔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접근 어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A도 싫고 B도 싫은 거죠. 해피해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는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하고 이들 두 개의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 겪는 갈등이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학교를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아니면은 아픈 상태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뭔가 어떤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예, 너가 잘못한 대신에 반성문을 쓸래? 아니면은 잘못한 그 대신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래? 뭐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권이지만 실은 뭐 반성문을 쓰되 일주일간 반성문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체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가서 전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할래? 그냥 전체에 있는 상태에서 하기도 미안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자니 또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는 것도 싫고, 이럴 때 이제 회피 갈등이, 두 개 다 하기 싫은 것을 골라야 될 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안이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을 겪는데, 근데 인간관계 생활에서 중대사한 결혼은 접근 회피 갈등이다.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 안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그런 접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해피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유함이 없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함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구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접근 회피 갈등이 두 가지, 하나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싫어하는 점들이 공존할 때 이것을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조직의 목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목표가 가진 부정적 요소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겪는 갈등도 접근 회피 갈등이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입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좀 수준 이하의 사람이 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관리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좀 그때 좀 딜레마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것에 접근과 회피가 같이 갈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중 접근 회피 갈등도 있다. 다중 접근 회피 갈등은 다수의 접근 회피 갈등을 겪는 걸 말하는데 대안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다수의 호의적인 것과 비호의적인 성질의 것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인간 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사안에 이렇게 뭔가 좀 회피하고 싶은 것과 접근하고 싶은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중 접근 회피 갈등, 이런 것들도 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성, 순수한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갈등이 당사자 또는 집단 간에 서로 상충되는 목표와 자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이익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의 갈등을 순수한 형태의 갈등,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혼합형 갈등은 갈등이 반드시 당사자 또는 집단 간에 서로 상충되는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상충되는 이익은 물론 공통의 이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공통의 이익도 있으면서 갈등도 되는 것이죠. 대립과 상하 의존도가 동시에 공존할 때, 이럴 경우에는 혼합 형태의 갈등인데, 우리가 다루는 갈등은 이 혼합 형태의 갈등인데 협상과 화해와 흥정이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협상이나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하게 서로 다른 어떤 상충된 것보다도 실은 많은 상하 의존 쪽으로 공동의 이익도 있으면서 상충된 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이익도 있으면서 상충되는 이익이 있을 때 이때 협상이나 화해 조정이 더 조정으로 많이 풀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봐서는 대부분의 갈등이 혼합 갈등에 있다고 보거든요. 공동의 갈등 속에 혼합의 이익이 반드시 공존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협상이라든지 화해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합 형태의 갈등 모형에는 근거에서 노사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갈등을 상대방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 협상, 흥정, 화해 등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갈등의 원천을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갈등의 원천을 통해서 목표 갈등 또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갈등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할 갈등, 역할이 좀 달라가죠. 역할 갈등은 행동 주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둘 또는 그 이상이고 그 역할 간의 갈등이 충돌해. 모 이사의 어떤 이사가 노동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해서 가족처럼 생활하게 해야 할 역할과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부를 퇴사시켜야 될 때, 이런 걸 포용과 또 배제를 해야 될 때 이게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죠. 인지 갈등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 등이 상대방과 서로 다르다고 인식에서 오는 갈등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거예요. 행동 갈등 실질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 행동 갈등은 당사자들이 표출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문화적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문화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행동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기능 수준으로 볼 때 또 보면은 행정 갈등, 정책 갈등 있다. 이렇게 행정 갈등은 행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이고 정책 갈등은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 갈등. 잠재적 갈등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이전의 갈등이 미해결된 상태이거나 불완전하게 해결됐을 때 잠재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희소자원이라든지 인사정책, 보상정책, 하부 집단 간 목표의 상위,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회 배경의 차이 등이 그러한 잠재적 갈등의 원인으로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인지적 갈등. 그래서 이제 잠재해 있다가 이제 갈등이 표출이 되면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갈등 센터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느껴진 갈등으로 되는 거죠. 갈등이 잠정적으로 느껴진 갈등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악의를 품는 것 등은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이 갈등을 인식하지 않고 단지 느끼기만 할 수가 있다. 갈등을 느끼기만 해도 갈등 상태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느껴진 갈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껴진 갈등이 표출된 갈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타난 갈등 또는 표출된 갈등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갈등을 말한다. 인지되거나 느껴진 갈등이 행동으로 외부로 나타난 것이 표출된 갈등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갈등의 여파가 생기는 거죠. 갈등 여파는 갈등의 결과가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잠재적 갈등이 더욱 심화해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을 갈등을 봤을 때 또 마찰 갈등. 이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 또 세는데 마찰 갈등은 조직의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미미한 갈등, 의도적으로 일으켜 발생되는 게 갈등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갈등을 마찰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 갈등은 조직의 협동 규범을 깨뜨리기는 하지만 조직의 권한 관계나 자원 배분, 기능적 책임 등을 변경하지 않는 미미하거나 하찮는 갈등,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마찰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략 갈등은 아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갈등을 전략 갈등이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조직의 변경이 일어나게 하는 갈등이다. 조직의 권한, 자원, 기능적 책임 등의 변경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발생을 한다. 전략 갈등에서 저항자들이 수용하는 수단에는 불평을 한다든지 탈퇴, 권력 탈취, 폭력의 위험, 폭력, 설득, 작업 중단, 정부의 관여, 통제 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찰, 순수한 거, 또 전략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와 정부 간의 갈등, 지방정부 간 갈등, 이렇게, 또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 이렇게 표시를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그래서 이제 참,
똑같은 갈등인데 어떤 차원으로서 갈등을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이 갈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해보고 또 세석해 볼 때에 우리가 갈등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같은 것을 여러 개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